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조교 김지현입니다. 이번 실습에는 여러분들 과제 1번에 대한 풀이와 그리고 캐글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다운받고 여러분들이 푸신 결과값을 다시 캐글에 제출하는 방법까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글을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가입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컴피티션에 참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과제를 위한 컴피티션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고, 이외에도 뭐 다양한 컴피티션이 진행되고 있고, 또 상금도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가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 그래서 참여하고자 하는 컴피티션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조인 컴피티션을 누르고 억셉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데이터셋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해지고, 실제 여러분들이 리더보드에 글을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스코어 순서대로 랭킹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캐글을 사용을 할 건데요. 그러면 콜앱에서 이러한 데이터셋을 다운받고 여러분들이 모델을 설계해서 학습한 이후에 실제 이제 그 콜앱에서 이 캐글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걸 결과값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랭킹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입하신 이후에 마이콘 들어가시면 여기 API 토큰이 있습니다. API 토큰을 클릭하시면 kaggle.json이라는 파일이 다운로드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유저 아이디랑 그리고 키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리고 참여해야 하는 컴피티션에 조인을 하신 이후에 방금 들어갔던 이런 4계정으로 들어와서 API에 토큰을 다운받으시고 그리고 kaggle.json 파일이 있는 상태로 이제 콜앱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방금 전 다운받으셨던 토큰을 이 콜앱 서버에다가 업로드 해주시면 되는데요. 마운트를 통해서 마운트 드라이브에 옮겨놓고 업로드를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업로드를 눌러서 제 로컬 PC에 있는 kaggle.json을 이런 식으로 업로드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캐글을 삭제 후 다시 설치할 겁니다. 지금 콜앱에는 캐글이 1.5.4 버전이 설치되어 있고요. 저는 이거를 1.5.6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리눅스 명령어를 쓰기 위해서 느낌표를 쳐주시고요. pip uninstall 하고 캐글을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pip install 업그레이드를 해주는데요. 혹시 PIP 리스트에 캐글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pip install 캐글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버전은 1.5.6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네, 이렇게 성공적으로 1.5.6 버전이 설치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글을 정상적으로 설치했으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토큰을 가지고 이 캐글 API에 연동을 시켜야 되는데요. 일단은 따라치시면 됩니다. mkdir p 캐글 cp kaggle.json 캐글 그리고 마지막으로 gmod 600 kaggle.json 하고 실행을 하시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그러니까 이 로컬 환경에, 콜앱 환경에 캐글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 캐글 설치되어 있는 캐글에 제 제이슨을 복사해서 넣어놓고 그에 대한 권한을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볼까요? 한번 캐글을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는지. 네, 1.5.6 버전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 권한도 입력을 했고 1.5.6 버전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뭘 하시면 되냐면 아까 조인하셨던 그런 컴피티션에서 데이터셋을 가시면
여기 보시면 API 사용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복사가 되고요. 그래서 느낌표 명령어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하시면 이거는 지금 방금 있던 그 데이터셋을 이런 식으로 다운받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실제 캐글에서 이 다운로드를 하는데 그때 그 이름은 지금 리그레션 프라이스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대로 데이터셋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운받은 데이터셋이 지금 zip 형식으로 압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압축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 해제하는 방법은 unzip으로 해제하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이 폴더 이름을 해제하시면 되니까 zip으로 이렇게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 좀 보시면 지금 보시면 서브밋 샘플이랑 테스트, 트레인 셋 이렇게 3개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치한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 이 서브밋 샘플 이 3개를 가지고 실제 이 CSV 안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로드해서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 실제 과제 1에서 하셨던 것들에 대한 실습을 진행할 텐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신 것처럼 저도 numpy를 통해서 numpy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데이터셋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트레인 데이터셋이죠. 트레인 데이터셋을 불러올 건데요. numpy load text를 통해서 불러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자로는 실제 불러올 파일 이름이죠. 파일 이름을 이렇게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분자를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CSV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반점으로 데이터들을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자를 알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불러오는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float 32라고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 데이터셋을 보시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실제 의미 있는 값이라고 하기보다는 각각 인덱스가 어떤 정보인지를 나타내는 문자 형태이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쓸 값은 첫 번째를 제외한 그 다음 번째부터가 되겠죠. 그래서 skip 로스 1 첫 번째는 제거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사용할 거는 실제 사용할 레인지는 1부터 6까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레인지 값의 의미는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0, 1, 2, 3, 4, 5 0, 1, 2, 3, 4, 5로 보시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다니까 5까지 여기까지 사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5개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셋을 불러오면 여러분들은 이 값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앞에 4개는 x데이터 4차원의 x데이터 그리고 이 마지막 게 실제 예측할 라벨값 y값으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x데이터와 y데이터를 파싱을 해줍니다. 그때 지금 numpy로 불러왔죠. 저희가 numpy로 불러왔기 때문에 저는 바로 토치로 넘겨줄 건데요. 토치.from numpy라는 함수를 통해서 xy 트레인에 대한 거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n 곱하기 지금 형태가 n 곱하기 5잖아요. 그래서 n개의 데이터가 5차원으로 돼 있고 그 5차원은 앞에 4개 그리고 1개 이렇게 5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0부터 마이너스 1 이 마이너스 1의 의미는 마이너스가 붙으면 끝에서부터 하나를 셉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앞까지 라는 표시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지금 시작이 여기서 0부죠. 0, 1, 2, 3, 4죠. 근데 0보다 크거나 같고 이 마이너스 1은 가장 끝에 거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끝에 거 있는 것보다 작다. 그러니까 총 이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x 데이터를 파싱을 하시면 되고요. y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토치.from numpy를 통해서 xy 트레인 데이터를 똑같이 불러오는데 이때는 마이너스 1 마지막 1 값만 불러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실 게 이제 트레인을 불렀으니 저희는 테스트를 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과제하셨던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테스트는 실제 여러분들이 캐글에서 테스트 값 보시면 트레인 값은 여기 마지막 가격이 있죠. 네, 이제 테스트 값 같은 경우에는 끝에 가격이 없습니다. 이 가격은 오로지 캐글 호스트만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예측을 하고 저희가 제출을 할 건데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랑 똑같습니다. 위랑 똑같이 불러오는데 이때는 테스트겠죠. 그리고 레인지도 5까지죠. 왜냐면 지금 가장 끝에 있는 데이터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x 데이터라고 하죠. 이것도 토치점 불러오는데 이때는 따로 파싱을 할 필요가 없겠죠. 전부 다 쓰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고 나서 실행을 하면 네, 토치를 제가 안 불렀네요. 임포트 토치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 네. 제 루터가 있네요. 네. 네. 이렇게 데이터를 로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값을 한번 보면 이렇게 4개씩 데이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Y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실제 테스트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개씩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로드를 마쳤으면 이제 이 로드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델을 설계하고 그 모델을 학습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돌릴지, 모델을 몇 번 돌릴지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만 1번 정도 돌린다고 미리 해놓을게요. 그리고 러닝 레이트를 설정합니다. 러닝 레이트는 저 같은 경우에 0.0005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구해줘야죠. 그래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정의를 하는데요. 이때는 토치.점 원스를 쓰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랜덤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쓰고요. 이 웨이트에 대한 벡터는 1,4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불러왔던 X 데이터가 4차원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웨이트도 그 4개에 대해서 각각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4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옵션 require grad 옵션을 true로 해줘야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백워드 과정에서 각각의 체인 롤에서 그 기울기 변화량 값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true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도 똑같이 랜덤으로 만들어주는데 이때도 똑같이 true로 옵션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실제 모델을 정의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펑션을 만들 건데 모델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인풋은 입력 데이터 X가 들어오겠죠. 그때 아웃풋은 파이썬에서 여러분들 행렬에 곱을 할 때는 골뱅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골뱅이가 이제 행렬 간의 연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온 X 데이터에다가 내가 웨이트를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곱해주고 거기에 바이어스를 더해주겠죠. 그래서 이 웨이트 값을 전체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x 같은 경우에는 n by 4잖아요. n by 4의 데이터 쉐입을 가지고 있고 x와 w 같은 경우는 저희가 1,4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치를 해줘서 가운데 4, 4를 맞춰줘서 행렬의 곱셈이 가능하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트 펑션을 구해야죠. 코스트 펑션을 구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저 T1과 T2 값 T1과 T2로 하셔도 되고 프리딕션 값과
트루 값으로 할게요.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차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프레딕션 한 거에서 트루 값을 빼줍니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그 민스퀘어드 에러를 보시면 그 두 개의 차의 제곱을 모두 합한 다음에 그거를 그 개수만큼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그대로 코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일단 합을 하고요. 지금 차는 구했죠. 그래서 제곱을 해줘도 되는 제곱이니까 이 두 개를 곱한 거에다가 썸을 해준 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숫자를 나눠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을 돌려야죠. 그래서 한 데이터를 한 번 다 볼 때마다 1한 에포크 돌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돌리는데 함수는 에포크만큼 위에서 10,000번으로 정의해줬죠. 그래서 실제 이 렌지 안에서 하나씩 가지고 오면서 이 렌지 범위만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때 프레딕션 값은 이제 모델에다가 X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X 데이터가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에다가 웨이트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나온 프레딕션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값을 구하고 실제 로스 코스트를 구해줘야죠. 코스트를 구해주는데 이 코스트는 앞에서 정의한 코스트 펑션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코스트 펑션으로 해주는데 프레딕션한 값과 그리고 실제 y 데이터가 true가 되겠죠. 진짜 값 여러분들이 맞추고자 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코스트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 구한 코스트를 가지고 백워드를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코스트를 백워드를 시키면 되고요. 실제 에러가 떨어지는지도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포크가 나머지 연산이 0일 때, 즉 이 말은 100번마다 한 번씩 보는 게 되겠죠. 그래서 100번마다 한 번씩 볼 건데 그때 에포크가 얼마인지 그리고 로스가 얼마인지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코스트.점 아이템을 주겠죠. 로스로 하셔도 되고 코스트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템을 쓰는 이유는 지금 이 코스트 값 자체가 텐서입니다. 그래서 텐서에 아이템을 씌우게 되면 스칼라 값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스칼라 값, 그러니까 코스트 그 값 자체만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보시면 모델에다가 넣어서 예측값을 뽑아내고 그리고 그 예측값과 실제 데이터 안에 차이 코스트라고 하는 로스를 구하고 그 로스를 백워드를 시킵니다. 그러면 체인룰에 의해서 다 기울기값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업데이트된 값을 가지고 실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변경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웨이트에다가 자기 자신에다가 빼기 연산을 해주는데 이 기울기 값에다가 곱하기 아까 앞에서 구한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이어스도 마찬가지로 바이어스 기울값에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는 다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야 다음번 받았을 때 초기화된 거에 다시 또 값을 입력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학습이 끝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 실제 내가 새로운 테스트를 하나 만들어줬죠. 그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임의의 값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텐서로 임의의 값인 마이너스 2.7 그리고 마이너스 6.6 그리고 마이너스 2 아니네요. 2 그리고 마지막으로 0.1 실제 그 4차원의 벡터가 이러한 구성일 때 내가 이 테스트 값은 모델은 이 x 테스트 값을 받았을 때 어떠한 예측을 할 것인가를 구하는 게
과제의 최종 목표였죠. 그래서 실제 앞에 학습한 모델에다가 이렇게 임의로 만든 이 4차원의 데이터를 인풋으로 줬을 때 내가 y 값으로 나오는 결과가 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에서 실제 프레딕션한 값이 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포맷으로 테스트를 보면 되고, 이때도 아이템을 써가지고 텐서 형태인 걸 스칼라로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습을 해볼까요? 네, 코스트가 좀 줄어들죠. 그래서 프레딕션한 값은 약 2,000원 정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트레인셋에 대해서 제가 가진 모델을 학습을 완료했죠. 그러면 이제 캐글에서 주어진 테스트셋을 제 모델에다가 넣고 그 프레딕션 값들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캐글에다가 제출을 해서 내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게 어느 정도 좋은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기존 과제에다가 더해서 더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가장 먼저 제출할 프레딕션이라고 할까요? 프레딕션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프레딕션은 모델에다가 앞서서 이 테스트 X 데이터 따로 만들어 놨죠. 그 모델에다가 이 테스트 X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모델을 실행하면 앞에서 가지고 있던 그 테스트 X 데이터셋을 모델에 넣어줬으니 이제 Y 값, 그러니까 이 배출값이 되겠죠. 그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테스트 X 데이터도 한번 보고 한번 볼게요. 보시면 지금 첫 번째가 평균 기온, 그리고 최저, 최고, 그리고 강수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4개 4차원 벡터를 가지고 예측한 게 3,000원, 3,300원이 되겠네요. 다음 걸 가지고는 3,100원 이런 식으로 실제 그 테스트 값에 대해서 내 모델이 이런 식으로 값을 예측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측한 값을 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기 위해서 제출의 포맷에 맞춰야 되는데요. 그 포맷은 바로 여기 서브 및 샘플과 같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순서대로, 이 테스트 X 데이터의 순서대로 아까 6개였죠. 그래서 6개 순서대로 있고 0부터 5까지, 그리고 각각에 대한 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 CSV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데요. 앞에서 num파이로 해서 불러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판다스를 써가지고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mport 판다스를 쓰고요. 그래서 서브밋이라고 하고 pd.read csv 하면 되겠죠. 해서 저는 이 서브밋 할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쵸? 그리고 한번 볼게요. 서브밋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네. 그러면 id 값, 그리고 이제 가격들 지금 다 1,000원으로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예측한 값들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값에 대한 접근법은 판다스 사용법에서도 들으셨겠지만 간단히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렇게 해서 내가 딕셔너리 형태가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원하는 그런 키 값을 넣어주게 되고 거기에다가 인덱스 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expect의 0번째 인덱스인 2,000원을 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그러면 이거를 포문을 통해 가지고 개수만큼, 프레딕션 개수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6개니까 랭스에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실제 출력하면 6개가 되겠죠. 그래서 0, 1, 2, 3, 4, 5. 그러니까 0보다, 렌즈라는 건 0보다 크고, 여기 0을 안 썼을 때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5까지 이 5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문을 만들어 주시고 앞에서 실제 이 서브밋에다가 i 값에다가
내가 원하는 프레딕션의 i 값을, 근데 그때 아이템으로 넣어줄게. 스칼라 값을 넣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서브밋 값을 다시 볼까요? 그러면 그쵸? 값들이 들어갔죠. 그래서 보시면 3340원, 3180원, 여기 3340원, 3180원 이런 식으로 그 서브밋 할 샘플 폴더에 맞춰서 인덱스 값에 내 모델이 예측한 배축 값들을 이런 식으로 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할 건데요. 서브밋을 to CSV로 다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을 할 거고, 뭐 서브밋이라고 할까요? .csv라는 폴더로 저장을 할 건데, 이때 모드 설정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읽기 모드.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지우고 바로 덮어 씌우겠죠. 어펜드 모드가 아니고 라이트 모드니까요. 그리고 인덱스는 펄스렛입니다. 이 인덱스가 뭐냐면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 샘플 서브밋을 보시면 id, expected 그 두 개만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 앞에 하나가 더 있죠. 이게 인덱스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겠다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보시면 이렇게 submit.csv 파일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이제 캐글에다 제출해야겠죠. 그래서 캐글 쓰고요. 컴피티션 하고 서브밋을 해줍니다. 서브밋을 해주는데 그 컴피티션에 대한 그 주소는 앞에서 로드 하셨을 때 보시면 똑같아요. 이거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캐글 보드에다가 제출을 할 거고, 그때 내가 제출할 파일은 submit.csv 파일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제출한 거에 대해서 태그도 달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first라고 할게요. 첫 번째 제출이라고 하고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캐글 서버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캐글 서버에 가셔서 리더보드를 클릭하시면 새로 고침을 누를게요. 방금 전에 제출했죠? 방금 전에 제출한 거에 대한 스코어가 이렇게 방금 submit.csv 파일을 제출했죠. 그래서 내가 제출한 파일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제출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제출한 리그를 보면은 보시면 이렇게 방금 제출한 폴더, 그리고 제가 방금 달았죠. 그래서 첫 번째 제출한 거다라고 이름 단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어도 이렇게 값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캐글보드에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제출한 거를 리더보드에서 랭킹으로 스코어가 더 좋은 사람이 위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네, 이것으로 과제 1에 대한 풀이 그리고 캐글 사용법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